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논란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과 그리고 손준성 검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대검이 이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인 가운데 공수처가 또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지금 일단 공수처가 한 거는 강제 수사입니다. 네. 대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징계를 위한 어떤 진상조사 차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달랐던 건데 어쨌든 강제 조사를 시작한 지 바로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전광석화처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수사에 착수한 거는 지금 과연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말들이 많았는데 네. 박광배 장관은 5개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법조인들은 한 4개 정도가 검토할 만한 거 아니냐.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에 손준성 검사한테 만약에 야 이거 써가지고 그쪽에 줘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은 네. 그렇다면 직권남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이게 이제 업무 위 것이잖아요. 이게 대검의 업무 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직권남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선거 앞두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고발장 내부에 보면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네. 지모 씨의 판결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다 나와요. 네. 원래는 우리가 받을 때는 이름이 지워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그게 나왔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네. 또는 판결문이 유출이 되면은 이게 국가 기밀이 새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대검이 조사 중인 가운데 동시에 또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 일단은 대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5개 혐의 중에서 대검이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공수처가 지금 강제 수사에 돌입한 부분은 바로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건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인지 지금 대변인님 얘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야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으니까 저 입장에서 기분 좋을 리는 하나도 없고요. 자, 박범계 장관이 어저께 5개 혐의에 해당이 된다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공수처가 들어왔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직선거법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대검이 또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럼 뭐 공수처도 들어오고 대검도 들어오고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김웅 의원이 지금 사무실에 없는 상태, 부재 중이고 변호인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야당을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네. 참고로 이 윤 대변인은 윤 캠프에 이 몸을 담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연결고리가 과연 밝혀질지 여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뉴스버스 측이나 여당에서는요, 김웅 의원이 당 관계자에게 보낸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근거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조작이 된 거다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서는요. 이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조작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와는 별도로 대검이 지금 조사 중인 내용 거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대검에서 하게 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6대 네. 범죄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반면에 공수처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대검에서도 그 손준석 보냄이라는 부분들이 조작 의혹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도 압수수색 들어갔고 또 제보자의 휴대폰이 대검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포렌식에서
그 밝혀질 것이고 조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내용들이 다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김웅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자기가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네. 문제는 이 초점은 윤석열 전 총장의 관계는 그 넥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라는 네. 거죠. 고발장을 뭐 혼자 했느냐 아니면 뉴스버스의 그 이진동 발행인인가요? 그분은 검찰이 집단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공수처나 대검이 수사로 변환하게 되면 특임검사로 임명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밝혀지지 않느냐. 아무튼 또 대검과 공수처가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은 역할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네. 협조 관계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네. 이게 제가 보기엔 최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변인님, 네. 사실 윤 캠프 측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손준성 검사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제 수사로 전환되거나 수사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진상이 밝혀지면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진상이 밝혀진다. 그 진상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뭐 공명심에 의했건 아니면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자는 의도를 가졌던 고발장이라는 그 문서를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 이것만 확실해진다면 네. 저희는 바랄 게 없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두 분의 그 얘기에 좀 보충을 하자면요. 먼저 이제 하나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대검에서 진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대검에서 진상 조사는 멈추고 모두 모든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분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은 또 검사잖아요. 네. 모두가 공수처가 네.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우선권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모두 넘겨야 되는 거고 아마 대검은 공수처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할 줄을 모르고 원래 감찰상과에 검사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부패 수사부, 공공수사부, 다른 뭐 기획수사부까지 모두 4명의 연구관을 추가로 보내가지고 7명이 원래 수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검도 상당히 세게 하려고 수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두 모든 자료를 넘기는 게 많다. 심지어 네. 제보자가 대검에 제출한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겨주는 게 많고 저는 이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그게 심지어 윤석열 후보 캠프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게 모든 국민에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누가 작성을 했고 그 전달 과정이 이 수사로 밝혀진다면 상당 부분 이 의혹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일 텐데 그 논란 중에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손준성 검사가 과연 윤석열 라인이냐 뭐 추미애 장관 라인이냐 이거 갖고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한 통신사가 손 검사는 청와대가 꽂은 라인이다라고 단독 보도를 냈었는데 이틀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최강욱 대표 측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최강욱 대표하고 많이 친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자기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네. 고발장을 내게 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 최강욱 고발장 관련은 다른 사람이 이제 한 걸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손준성 검사가 그것도 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손준성 검사가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인지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인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직접 꽂은 그런 청와대하고 핵심적인 인사들하고 친분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최강욱 대표하고 사람 있는지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밝혀지지 그 않을까. 부분도 아마 수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최강욱 대표는요. 이 부분 바로 이 손준성 검사와의 친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를 그래도 보호하는 게 처음에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오히려 손준성 검사를 지금 잘라내는 형국이잖아요. 손준성 검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코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아둔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황 판단을 할 것 같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힘 쪽 의원 2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손준성
검사가 이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오히려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기록이 남았을 텐데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도 결코 혼자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강욱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분이 있는 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손준성 검사가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 중요한 건데요. 네. 제보자가 누구냐, 했느냐, 안 했느냐, 공익이다. 마찬가지로 손준성 검사가 누구하고 친분이 있냐. 네. 직책상으로는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과 상당히 최측근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수사정책정보관이라는 것이 총장의 직속이니까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 누구 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예.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게 줘서 야당이 그것을 대리 고발하게 만든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야만 그것이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는지 네. 아닌지 아니면 일 개인이 했는지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손준성 검사가 뭐 누구라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얘기들 이런 네. 부분들은 결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자료를 제공한 이 제보자가 누군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국회에서도 이 제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장관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보자인지 아닌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닌 게 맞는지. 글쎄 뭐 제가 그걸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나 당사자한테도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글쎄 저 뭐 수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뭘 어떤 권한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아니 장관께서 다 법무행정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죠? 정말 이상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분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제가 저 부분이 무슨 뭐 위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뭐 어떤 부분을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대검에 공익신고 신청을 한 제보자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요, 현재 어떤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고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김웅 의원에게서 자료를 받았지만 당에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손준성이 검사인 줄도 몰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제보자가 김 의원에게 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면요. 이 논란이 된 고발장이 당시 통합당에 넘겨졌는지 여부도 불확실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제보자가 나와서 좀 뭔가 궁금증이 풀릴 줄 알았는데 의혹이 더 또 생겨나는 느낌입니다. 근데 제보자가 그 김웅 의원에게 전화를 받았다. 네. 그래서 이것을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고발해라라고 네. 하는 그런 사실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8월 달에 최강욱 의원을 고발했는데 네. 미래통합당에서 그 고발장 내용이 그것이 점정식 의원한테 갔는지 아니면 4월 8일자 고발장이 동일한 게 갔는지 그거는 뭐 경로는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검찰발 고발장이라고 아주 농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고발장이 그대로 네. 미래통합당에서 최강욱 의원을 고발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어떻게 갔는지 그건 저도 잘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로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검찰발 고발장이라고 농후한 의혹 있는 고발장이 바로 미래통합당에서 바로 최강욱 의원을 네. 고발했다는 사실이 제가 봐서 놓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보자는요, 당시에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 주장은 이틀 전에 뉴스버스 측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웅 의원 전화해서 이거는 이제 중앙지검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검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제보자한테 김웅 의원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 고발장 어디다가 꼭 해라라고 말을 했대요. 접수할 때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라.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만한 그 증거를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보자는요,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한
특히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한 의미, 그 의미를 사실은 그때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굳이 꺼내서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대검에 하라고 한 게 전혀 몰랐는데 대검에 왜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제 대검에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뭔가 이걸 주물럭거릴 거다 이런 아마 느낌을 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검에 그게 만약에 민원실을 통해서 만약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검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수부도 또는 공안부도 모두 수사 기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수사 기능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공수사부에 거기에 이제 공안, 선거, 노동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수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원과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데다가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경으로 내려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이게 뭐 대검에 넣으면은 뭐 대검에서 이 사건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검사라면은 모두가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도 저는 제보자는 뭐 손준성이 검사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아마도 이거를 제보한 것은 나는 내용 잘 모르고 정치적으로 어디에도 편향성 없이 나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얘기한 것일 뿐이지 내가 누구를 도우려고 한다든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제보자와 일각에서 제보자로 지목된 A씨라는 인물. 결국에는 이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이 의혹 최초 보도를 했던 뉴스버스 측에서도 이 의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서 그분이 뉴스버스에 알렸다 이 얘기를 직접 하셨으니까 그분과 그분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어제 그 방송에 나온 분과 그분이 동일한 건지 아닌지 뭐 저희한테 이렇게 알리신 분과 또 관계라든가 동일한 분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들 자체가 그 제보자를 알 수 있게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 A씨는 이틀 전에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본인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이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을 보면요. 제보자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제보자와 관련 없다고 봐도 되는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요. 이 제보자나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서 글쎄요. 기자회견을 할 때 윤 전 총장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확인을 한 상태입니까? 누구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또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그 A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죠. 인지는 하고 있는데 확인은 못합니다. 다만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했어요. 제보자가 아니고 제보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누가 제보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보했다는 누군가가 무슨 의도를 갖고 이걸 제보를 했느냐.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아까 이 하 국장께서 의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이견이 있으셨겠군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분이 이런 게 있어서 나는 그냥 호기심에 이걸 생각을 했고 언론에 했다. 그렇게는 생각 안 돼요. 그럴 사람이라고 보이질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윤 캠프 측에서는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만 모르지 여의도 정치 정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다 알잖아요. 지금 얘기만 못하는 겁니다. 왜? 공익신고자라고 하면서 그거 추정만 하더라도 이게 범죄라고 그러니까 저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는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제보자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떳떳하게 제보를 했다면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